내 정치 코멘트를 철저하게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지금 철저하게 맡고 있어요. 제로를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것을 찍고 들어와서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세계 땅 짓고 세계 3위 부동산 세금, 국민도 정부도 보유세 가스라이팅 당했다. 내용이 정부가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뭐 보유세 뭐 제일 낫니 어쩌니 그런 소리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15시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 비교하면 이랬는데 뉴욕이 1.0%, 도쿄가 1.7%, 상하이가 0.4에서 0.6%.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도해왔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지식인 언론은 매번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같은 논리로 종부세 세율과 대상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GDP를 해서 그 나라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OECD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그거 GDP만 그쪽만 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이런 잘못된 계산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현 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소셜미디어 X에 한국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당시 언론 자료는 세계 주요 도시와 한국 보유세 실효세를 비교한 것으로 도쿄 약 1.7%, 뉴욕 약 1.0%, 상하이 0.4%, 0.6에 비해 한국은 OECD 평균 0.33, 절반 수준 0.15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구두 개입은 많은 공감을 받았고 몇 달 후인 현재 집값 안정화 위해 부동산 세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대부분 국민들 심지어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불만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왜 없어요? 있지. 국민 대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정말 낮다고 믿기 때문인 듯하다. 대통령과 정부 관료, 언론 각계의 지식인까지도 그렇게 주장할 뿐 아니라 실효세율 같은 그럴듯한 근거까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세율이 낮을까? 우선 이 대통령 근거로 든 실효세율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실효세율이 이게 개인이 한 거래요. 이게 이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OECD 공식 통계가 아니고 민간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나라별로 다른 경제 규모에 맞춰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은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실효세율 비교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국가별로 부동산 실효세율 기준 시세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국제 비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라도 이걸 따지지 않고 한쪽 부분만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 더 세금 받아내겠다 했다는데 OECD 공식 통계상 한국 부동산은 세금은 세계 3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부동산 세금을 세계 3위로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갖다 올리겠다 하면 국민들 죽이겠다는 소리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OECD 공식 통계상 한국 부동산 세금 세계 3위. OECD 평균은 0.33이고 그 한국은 0.15라고 했네요. 그리고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는 0.95고 한국은 0.87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GDP 대비 부동산 총 세율은 OECD는 1.44인데 우리 한국은 3.03, 3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OECD 평균 GDP를 대비해서 부동산 총 조세가 OECD 했을 때는 1.44인데 우리는 3.03으로 세계 3위라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실제로 경제 규모 보유세 비율을 비교하는 OECD 공식 통계상 한국 보유세 부담률은 중간 수준이다.
OECD 실효세율이 아닌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을 공식 통계함으로 매년 집계한다. 여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 OECD 전체 회원국 38개국 평균 0.9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전체 회원국 중 순위로 17위 중간보다 높다. 한국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한 자료는 매년 발표하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영국의 실질 세율은 0.72%, 세계 네 번째로 보유세 시율이 높다. 그러나 영국은 주택 보유세가 아예 없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 내는 주민세만 있다. 영국은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양도세가 전면 면제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취득, 보유, 양도하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란 거예요.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한국이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이런 것은 GDP를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양도세 0.66%도 세계 3위라는 거예요. 양도세도 세계 3위고 취득세, 인지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DP로 계산할 때 1위인데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국민을 갖다가 짜 죽이겠다는 소리죠. 취득, 보유, 양도세를 합친 세금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 역시 한국이 3.03으로 미국이 4.22, 영국이 3.97, 한국이 3위예요. 3위.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 부담을 지게 한다. 취득세의 경우 한국에서는 다주택자 세율이 최고 8 내지 12%까지 급등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취득세 대신 주별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대체로 0.1%에서 2% 수준에 불과하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지도 않는다. 전국 주택 보유 가구수와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한국에만 존재한다. 뭐 종합부동산에 가지고 뭐 7가지 8가지를 끌어내는데 이것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한국에만 있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미국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다. 독일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은, 그러니까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체가 전면 면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올해 이렇게 올해 장기 특별 공제했던 것을 다 없애고 줄인다 하잖아요. 독일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아예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보유세는 높지만 내만큼 소득세 차감. 부동산세가 한국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 미국도 따지고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실제 부담을 낮춰준다. 미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자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최대 50만 달러, 약 7억 5,510만 원까지 세금 면제한다. 보유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는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상승폭을 연 2%로 제한한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 과세 표준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구조다. 한국은 집값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화에 따라 1년 사이에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아니 한국은 집진이고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세계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뭐 한국이 제일 뭐 세금이 없니 어쩌니 한데 이것은 GDP를 겨냥하지 않은 개인이 계산한 뭔 세라래요? 개인이 계산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우리 전체를 갖다가 잡아서 묶어서 공시지가는 올라가면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세금 물린다는 것이 그건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 그렇게 그 전문 그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한국에 여기에다 미국은 주정부에 납부한 보유세를 연방소득세 과세 표준에 차감해주는 공제 제도가 있다. 보유세를 많이 내면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단순 보유세가 비교가 아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미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국민을 볶아먹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듯 한국 보유세 세부담은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결론이다. 상위권이고 또 뭐 취득세 뭐 이런 것은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취득세 양도세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될 경우 한국이 이미 최고 수준으로 부동산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말할 것도 없다. 상속세는 세계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이에요. 호주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그냥 재산을 저 상속세 없는 대로 다 빼돌려서 그쪽이 뭐 짓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고 믿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개인이 해놓은 것을 GDP하고 갖다가 적용도 안 시키고 각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영국은 뭐 다른 우리처럼 뭐 뭔세 이런 거 안 하고 어떤 한 부분만 한 걸 가지고 그 부분만 계산해서 우리 한국이 너무 낮다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GDP를 해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취득세를 1등으로 받고 있고 뭐 상속세라든지 뭐 양도세도 상위권에 지금 뭐 3등으로 지금 받고 있고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했으니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다. 한국 보유세 증세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그랬듯이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증가된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국민들 갖다 피말리는 거죠 이게. 땅 짓고 해서 세계 3위 부동산 세금, 국민도 정부도 보유세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뉴스원이에요.